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에는 영화 화면비가 갖는 미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영화의 프레임을 전달하는 극장 스크린은 영화 화면의 가로대 세로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화면 종횡비에 따라 크게 1.33대 1 또는 1.37대 1의 규격을 갖는 표준 스크린 포맷과 2.35대 1 또는 1.85대 1의 화면 비율인 와이드 스크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크린 종횡비에 관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1.33대 1이나 1.37대 1의 화면 비율은 고전 영화에서만 사용되고 와이드 스크린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사용된 스크린 포맷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전 영화들은 4대 3 비율의 옛날 스크린 방식을 사용하고 요즘 영화들은 현대적인 16대 9 화면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20세기 폭스필름이 제작한 1953년작 성의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봉 당시 첫 대형 화면 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1.33대 1 표준 스크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웅장한 영상미와 입체적인 사운드로 인해 당시 관객들에게 큰 미학적 충격을 선사하며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시네마스코프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또 다른 와이드 스크린 방식인 1.85대 1의 비스타비전의 첫 영화 역시 1954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명작으로 유명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릴 때 항상 듣는 바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는 영화지요. 컬러 화면 가득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앙에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배우들의 모습은 대형 화면의 진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와이드 스크린의 처음 출발은 최근이 아니라 무려 약 70년 전에 이미 시작된 포맷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드 스크린이 최근 영화부터 시작된 화면비라고 여전히 관객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한국 영화에서 시네마스코프가 뒤늦게 대중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영화도 1960년대에 이미 시네마스코프 대형 화면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1953년에 할리우드가 와이드 스크린 방식을 시작한 지 불과 8년 만에 신상옥 감독은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성춘향을 제작했습니다. 성춘향은 흑백 영화에 길들여진 당시 한국 관객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단조로운 흑백 영화에 비해 매우 풍부한 총천연색 색감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신상옥 감독은 1969년 천년호를 제작하면서 한국 영화에서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유행을 가져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가 1970년대부터 불황을 맞이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와이드 스크린 비율의 영화 제작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말죠. 그러다가 한국 영화에서 시네마스코프 대형 화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된 계기는 박찬욱 감독의 2000년작 공동경비구역 JS의 성공 이후부터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눈 내리는 설원에서 남북의 경계병들이 서로 담배를 권하며 조우하는 장면, 그리고 갈대밭에서 시작되는 남북 병사들의 아이러니한 운명의 시작을 2.35대 1의 와이드 스크린 방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남북 분단 상황의 비극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한국 영화는 2.35대 1의 화면비 영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와이드 스크린 방식은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스펙터클한 전쟁의 비극성을 화면 가득 담아낸 태극기 휘날리며 선홍빛 피가 화면을 가득 메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한국식 느와르의 세계를 보여준 달콤한 인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주인공이 인생을 걸고 대결하는 권투 장면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주먹이 온다 등이 2000년대 초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2.35대 1 포맷의 작품들입니다. 이후 한국 영화 산업에도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와이드 스크린 포맷은 어느덧 주류 화면 비율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와이드 스크린이 대중화된 이후 1.33대 1 비율로 영화를 촬영하는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TV 수상기가 대중화된 1950년대 이후부터 할리우드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주도권을 TV 산업에 내어주게 되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영화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할리우드는 작은 TV 브라운관보다 압도적으로 큰 대형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은 TV의 등장으로 관객을 빼앗긴 미국 영화업계가 부활을 위해 택한 비장의 카드였던 셈입니다. 일반 스크린 비율보다 가로가 훨씬 긴 와이드 스크린 방식으로 담아낸 웅장한 화면은 TV로는 보기 힘든 스펙터클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을 다시 영화관으로 끌어들인 1등 공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화에서 1.33대 1과 1.37대 1의 화면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덜 만들어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영화 곳곳에서 표준 스크린 방식의 영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표준 스크린 방식을 택한 영화들이 활발히 제작되면서 다시 4대 3 화면 비율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표준 스크린만의 감수성을 이용해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죠. 1.33대 1과 1.37대 2 화면비의 미학적 장점은 영화의 구도와 작품 감상에 안정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좌우의 풍경이 화면에 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의 감정이나 내면 묘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담아내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와이드 스크린에 비해 가로 대 세로 비율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수직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와이드 스크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오리지널 화면 비만의 감수성을 전해주는 몇 편의 영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사울의 아들은 1.37대 1의 화면비를 통해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의 참혹성을 사울이라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경험하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유태인 학살을 다룬 많은 영화들과 사울의 아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영화의 내용보다는 화면 비율을 활용한 영화의 형식으로 그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1.37대 1의 화면비는 주변의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로지 주인공의 시점 안에서만 느끼고 반응하도록 관객의 시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떤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보다 사울의 아들이 주는 비극적인 역사성은 관객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합니다. 폴 슈레이더 감독의 퍼스트 리폼드 역시 1.37대 1의 화면비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적인 통찰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슈레이더 감독은 관객들이 인간과 영화 속 인물에 더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4대 3의 화면 비율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관객들은 가로로 긴 화면에서보다는 4대 3 비율의 화면에서 인물과 인간을 더 직시하기 쉽다고 합니다. 감독이 의도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물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고스트 스토리는 1.33대 1의 화면비를 활용해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상상을 경이로운 판타지 로맨스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유령이 되어 사랑하는 연인 곁을 떠도는 애틋한 감성을 1.33대 1이라는 고전적인 비율로 세련되고 몽환적으로 담아낸 색다른 영화입니다. 한편 2019년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받아 국제영화 비평가상을 받은 라이트 하우스는 기존의 표준 스크린보다 좌우폭이 더 좁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진 1.19대 1의 화면비로 폭풍 후에 고립되고 과거의 죄에 포박된
두 등대지기에 숨막히는 광기를 그려냅니다. 서로를 적대하며 대립하다 결국 서서히 미쳐가는 두 주인공의 고립된 심리 묘사를 흑백 영상과 1.19대 1의 화면 비율을 이용해 폐쇄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인물 주변의 장애물 같은 화면을 잘라내고 캐릭터의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해 정사각형의 화면비를 이용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보다 풍부한 예를 가지고 영화 화면비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